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요. 네,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만화라든지 어렸을 때 우리 만화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의원 시절에도 한국 만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 뭐 이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만화라고 하는 게 학습적인 요소로서도 훨씬 더 네.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네네. 또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도 있고 제가 네. 삼국지라고 하는 만화를 통해서 이미지화 해낸 것처럼 네. 우리가 소설이나 일반적인 역사책으로서 그 역사책만 봤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 기억의 메커니즘 이런 네. 것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만화는 직관적이기도 하고 설명이 좀 되게 쉽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박정희 신화를 좀 없앤다는 차원에서 왜곡된 신화를 없앤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만화 박정희 기획했는데 그게 2005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 만화를 그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박순찬 화가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신문에 장도리 시사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박순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 연구소와 그 뉴스툰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시사만화 전국 시사만화 협회로 바뀌었나요? 전국 시사만화 협회가 시사만화가들의 모임이고요. 네네. 그 모임에서 뉴스툰이라는 어떤 사이트. 그 사이트 네. 회사를 하나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같이. 네. 예, 그래서 2005년도에 같이 연구소와 뉴스툰이 공동 기획한 것이 바로 만화 박정희 거기 저자시고, 예. 그 이민님 그 영화 1987 예. 당연히 보셨겠죠? 봤습니다. 예. 거기에 이한열 열사가 되게 멋있는 분이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예, 영화 배우 강동원 씨가 강동원. 나오시죠. 예. 예. 근데 강동원 영화 배우랑 그 생전에 이한열 열사한테 비슷한 건 없긴 해요. 보니까. 예. 그분이 있었던 이 이한열 열사가 활동했던 그 만화 동아리 만화사랑. 예. 예, 티도 나오던데 이렇게. 예. 이 박순찬 화가께서는 바로 만화사랑 출신이세요. 그러시구나. 모르셨죠? 예. 그 영화 얘기 갑자기 하셨으니까 네, 네. 실제 그러면 이한열 열사도 그 만화 동아리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서의 등장은 그 만화 동아리인데 광주 영상 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운동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된 위장된 이런 동아리 형식인데 그러면 실제 원래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맞습니까? 근데 화백님이 그걸 하셨다니까 만화를 그리신 분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동아리가. 제가 대학에 이제 89년도에 입학을 해서 예. 89학번. 예. 동아리도 그 89년도에 네. 제가 가입을 했었는데 이한열 열사는 이제 87년도에 네, 해가지고 네. 그 만화사랑이란 동아리가 87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대학의 최초의 만화 동아리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87년도에 생기기 이전에 그 전신이 사실 이제 만화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어떤 뭐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뭐 공부하는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가 전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뭔가 좀 대중적으로 좀 더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만화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우리 생각들을 알리고 같이 이제 그 공유하는 그런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전시 창작 분과의 한 동아리로서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그 세팅을 그렇게 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또 다른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이제 만화사랑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87년도에 그렇게 생기자마자 이한열 열사도 이제 그때 활동을 하시자마자 이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네. 그럼 89년도에 회원가입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실 때 그때는 그 내용을 아셨어요? 이게 진짜 만화를 그리는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저는 사실 이제 그 만화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렸고 제 생활이 그 만화 그리는 게 거의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 활동까지 제가 만화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 동아리를 그림 그리는 동아리 제가 찾았었어요. 미술반 이런 거. 예, 네. 당시에 그 미술반이 있어요. 화우회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유화라든가 뭐 그런 수채화라든가 이런 그리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원래 전공은 뭐로 입학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동아리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런 작업들, 그런 거를 이제 동아리가 있으면 무슨 작업실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도 제공해, 예, 물감도 제공해주고. 물감도 주고. 그래서 이제 뭐 넓은 그런 공간도 있고, 예, 같이 화실도 이제, 있고. 예, 같이 그런 뭐 의견을 나누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제가 찾았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헤매다 보니까 만화사랑이라는 동아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간판이. 그래서 뭐 한번 들어가 볼까. 예, 그래서 이제 구경이나 해볼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들어가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뭐 좀 어둡고 분위기가 칙칙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이하늘 여사 사진이 동아리에 있었던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구경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봤다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봐라 만화 한번 만화 그릴 줄 아냐 한번 그려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려봤더니 그 이후로 자꾸 저한테 뭐 밥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동아리에 불려가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만화 동아리에 실제 만화를 그리는 분은 네.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만화에 관심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로지 만화는 오로지 만화는 하나의 도구로서 당시 뭐 찌라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선전물 그런 거에 이제 그림 그리고 뭐 그때 전두환 얼굴도 많이 그렸었어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 이제 만화 형식으로 그려서 이제 이 대학 학내에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뭐 이렇게 빨래줄 같은 데 붙여가지고 전시도 하며 전시해서 사람들 보게끔 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림은 거의 제가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8, 9년도에는 그럼 어떤 그 사회적 시사적으로 어떤 일이 좀 많았을까요? 그저 그리신 게 전두환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그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고 그 만화상이라는 동아리는 당시에 어떤 그 노동운동 중심의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떤 만화의 어떤 만화라는 도구를 이용한 어떤 선전 이런 작업들을 좀 주로 했었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걸개 그림 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걸개 그림 작업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만으로는 이제 하기 힘들었던 거고 당시 그 최병수 작가라는 환경 작가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당시 최병수 작가가 걸개 그림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만화사랑 동아리 회원들이 이제 많이 그 인력을 거기서 이제 그 좀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뭐 집회라든가 그랬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배경에 그 걸개 그림을 이제 건물에 걸고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제 학교도 크고 노천극장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연대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가면 노천극장 뒤에 배경 이 줄에 걸개 그림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최병수 작가님의 대표전작이 장상곤매 이런 거 장상곤매 뭐 노동해방도 또 뭐 한여리를 살려내라 그 걸개 그림도 그 최병수 작가 하고 만화사랑 동아리 회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것이죠. 야,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시다가 사실 뭐 전공이 딱 그림 쪽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제 전업으로 만화를 그려야겠다라고 하는 계기는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화는 거의 뭐 제 생활의 일부분이었었고 제가 뭐 이제 만화가로 데뷔를 못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어떤 그 호구지책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더라도 저는 뭐 만화를 부분적으로 어쨌든 뭐 그리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졸업할 때 당시 마침 경향신문에서 만화가 공부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바로 시사 만화를 연재하게 된 거죠. 그때로 치면 엄청 젊은 작가를 그 신문사의 대표 필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평 작가로 딱 선정했을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때가 그 95년도였는데요. 94년 말 제가 입사했을 때가 94년 말이고 95년 초부터 제가 연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많은 분야에서 무슨 세대 교체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화계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막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뭐 그렇게 된 거죠. 운이 좀 좋으셨네요. 그렇죠.
그 장도리에서 가장 이미지로 기억이 많이 큰 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슈퍼 울트라로 변신해가지고 하는 그 그림의 모습이 가장 네. 선명하게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 짧은 기록으로 다 남기려면 하루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세요? 많이 보면 볼수록 좋겠죠. 또 뉴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독자들의 의견, 또 전 중요한 거였고요. 특히 제가 처음 만화를 그리던 시절만 해도 이 독자들의 의견을 알아본다는 게 참 쉽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인터넷이 그렇게 지금처럼 활성화된 댓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댓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독자 반응이라는 건 뭐 종이에 쓴 편지라든가 가끔씩 오는 편지라든가 항의 전화, 뭐 격려 전화, 뭐 그런 게 뭐 지금 댓글의 양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적은 그렇죠. 거죠. 오로지 그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한 그 기사 내용이라든가 아주 소수의 어떤 시각만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알아볼 것도 굉장히 많고 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영화 1987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보도 지침이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또 경향신문은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 보도 지침이 있을 때의 만화가분들, 만평가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그 시대를 겪어왔는지 궁금한데 혹시 뭐 들으신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 시대님이 아니시긴 하지만 선배들이 뭐 당시 뭐 정보부에 끌려가서 뭐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뭐 몇 대 맞고 글쎄 맞았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그 고바우로 유명한 김성환 선생님이라든가 네, 김성환, 네. 뭐 말순아짐의 정은경 선생님이라든가 당시에 한 번씩은 다 정보부에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뭐 이렇게 뭐 라면 먹고 왔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안 그냥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뭔가 주의를 받았겠죠. 그렇죠. 예. 그 이렇게 자체가 하시면 충분히 위압적이니까. 계속 정보부 하시면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거 먹고 왔으면 되게 라면이 소화가 됐을까요? 옛날 신문들을 보면은 그 고바우 영감 같은 경우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가 옛날 뭐 알아볼 게 있어서 옛날 신문을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5.16 혁명이 직후의 만화가 굉장히 그 좀 강도가 높은 만화가 실렸었더라고요. 5.16 그때다 직후에. 예, 직후에. 예.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이렇게 정권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았으니까. 예,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몇 회 정도 연재가 되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 기간 이제 만화가 실리지 않다가 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뭐 인사하는 뭐 그런 만화도 실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만화의 경우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고 뭐 연재가 중단이 되거나 뭐 또 뭐 신문사에서 또 예. 해고가 되거나 뭐 편집국장까지 뭐 해고가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방 시장님이 만화 박정희 이거 네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그 어떻게 하시다가 민족문제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이 만화까지 출간을 하게 되셨는가요? 박정희 지지자들은요 아주 박수찬 화가님 아주 싫어해요. 이 책이 거의 대박은 아니지만 한 중박은 났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들이. 예. 그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이제 시사만화협회에서 만든 뉴스툰이라는 그 사이트 회사가 공동 기획을 해서 만화 박정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뉴스툰에서 그 저한테 이제 만화를 이제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저도 이제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소재고 그리고 그때 스토리를 당시 이제 회장으로 아마 회장을 하고 계셨을 텐데 시사만화 회장 그 당시 백무현 회장이었죠. 선배, 백무현. 백무현 화백님이 아시죠? 예. 그 스토리를 맡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었죠. 지금 이제 백무현 작가님 고인이 고인이 되셨는데 되셔서 예. 이 만화 박정희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연구소가 일하다 보면 여러 네. 가지 소송에 좀 얽매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뭐 아주 이뿐만 많죠. 아니라 뭐 다양한 네. 친일인명 사전도 그렇고 네, 아주 많습니다. 뭐 어떤 성명서도 그렇고 예. 다 해봐야 다 지면서 꼭 소송을 네. 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박정희 혈서 관련한 소송에서 네네. 이 만화 박정희를 통해서 우리가 승소했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박순찬 작가님께도 이제 보고도 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소에 되게 스토커가 몇 명 있거든요. 그 강용석 변호사. 요즘은 좀 잠잠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들한테 벌금 좀 내시고 좀 잠잠해졌어요. 그다음에 KBS 전 아나운서였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 정미홍 씨가 연구소에 대해서 계속 스토커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정희의 혈서가 조작되었다. 민족문제용서 조작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SNS상에서 그것을 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다 못해서 정명 씨를 저희가 고소했는데요. 그때 이제 재판부가 뭘 요구했었냐면은 정명 씨가 이런 주장을 해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장이 틀렸다. 과거에 말 바꾸기로 했다. 과거에는 뭐 만주일보라고 그 혈서가 소개된 신문 이름이 만주일보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만주신문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게 조작이다. 라는 것을 정명훈 씨가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조작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2005년도에 이 발행된 이 만화 박정희 일권에 54쪽이네요. 여기 바로 만주신문에 박정희 혈서가 나왔다라고 이미 우리 만화 박정희 그걸 담아내거든요. 이걸 보내드렸어요. 예. 재판부에. 바로 이 만화만 보시고도 판사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게 아니구나. 그게 만화 효과라니까요. 이게 만화 효과죠 바로. 아주 그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압축해서 만화 한두 컷으로 보여주니까. 사실 근데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박정희가 혈서 지원을 했냐 안 했냐인 거지. 맞습니다. 그게 나온 신문이 뭐 만주일보든 뭐 만주 만평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기왕 뭐 말이 나왔으니까 네네. 실제 연구소가 이게 만주일보에 실렸다라고 말한 적이 있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 만화 박정희라고 하는 친일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기억으로는 세월호, 그다음에 무슨 뭐 용산 참사 이럴 때도 많이 지금 참가하신 걸로 아는데 그 사회 참여에 관련된 활동도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시사만화가들의 모임인 시사만화협회에서 어떤 큰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마다 모여서 이제 어떤 단체전이라든가 네네. 단체 전시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많이 활동에 참여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만화가는 만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회에 참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만화를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해서 내용을 잘 담느냐 이것을 저는 사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화가. 만화 박정희 이후에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그 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저도 백선엽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 이 논쟁이 붙고 뭐 하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이 시리즈물로 계속 뭐 연구소가 해볼 계획이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 그 앞으로 연구소 교육이 해야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박순찬 작가님 모신 이유기도 하나거든요. 예. 이제 박순찬 작가님이 만화 박정희로 저희랑 인연을 맺었긴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작품을 2년에 한 번씩 매년 나오죠. 매년입니까? 매년 말에. 매년 말에 출간하고. 예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쭉 내시고 있거든요. 이게 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사, 친일 문제를 포함한 근현대사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목이 대한민국 현재사, 굿바이 뭐 사이비 전성시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생태보고서라는 예. 제목도 있고. 예. 이제 그 경향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그 장도리 네컷 만화의 그 1년 동안 연재된 분량을 네. 이제 엮어서 지금 매년 단행본을 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작년 말에 빛은 어둠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2017년도에 연재됐던 분량을 네. 모아서 책으로 냈었습니다. 그 내시도의 표지는 예. 경향신문 네컷 만화에 들어가는 표지의 그림이 아니잖아요. 표지를 새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단행본을 예. 내려고. 저는 이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전의 작품들도 계속 이 표지를 보면 별도의 표지를 내시는데 거의 이집트 벽화 같은 느낌도 나고. 예. 예. 그 고대 벽화가 어떤 이 사건, 네. 이 벌어진 일들을 네네. 굉장히 함축적으로 예.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라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그 고대 벽화의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네네. 제가 매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저 형식으로 단행본이 한 6권 정도 지금 6권.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모아놓고 보면은 그 표지는 이제 그 해에 벌어졌던 주요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리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그 해에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만화나 웹툰이 매일매일 그 소비된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소비되고 있다. 그냥 없어지고 있고 공중에 분해되고 있고 증발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1년, 2년치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표지에다가 이렇게 함축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어주시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시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남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 쪽에서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많이 좀 자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화, 암살, 예. 그다음에 드라마 각시탈 이런 데도 저희가 좀 자문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화 박정희 이외에도 많은 작가분들 연구소에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징병, 독립운동, 친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만화가분들이 작품 활동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주요한 자료 제공, 자문을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료로 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 아니더라도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자문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화 박정희 이후에 어떤 거 혹시 뭐 미리 좀 생각하시는 국화 어떤 주제의 좀 국화를 좀 그리고 싶다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구체적 계획은 못 세우고 있죠. 그냥 그리고 싶은 것만 있을 뿐이고 좀 더 부지런하게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될 텐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딱히 뭘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세상을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각자가 하고 있는 직업, 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도 애국이고 우리가 해야 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박순자 작가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도리 봐주시는 독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언론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제가 느껴지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또 독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커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만화 그리는 많은 분들 또 기자들도 그 독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분들의 책임도 굉장히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뭐 격려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책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박순찬 화백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역사 만화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아주 좋은 그리고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